내가 봤을 때 1961년에 2억은 한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한 200억? 20억도 아닐 거야. 이거 더 훨씬 클 거야. 200억 이상의 가치일 수 있어요. 정말. 200억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1961년이니까 이건 엄청난 거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부부가 굉장히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었을걸요. 건물 한 5채는 샀을걸요? 옛날에 200억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15만 2,319 파운드를 받았는데 그게 현재가로는 2억이지만 그때 당시엔 상당했겠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쌀한포대가 100원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 두 부부가요. 자신의 주변에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다 버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영국 언론이 이렇게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Spend, spend, spend. Vivian Nicholson and Stephen Smith. 자, 이렇게 당첨된 이 두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쓴다고 그게 뉴스화되기도 했대요. 매일매일 파티했나요? 매일매일 파티도 그렇고 이 여자가 쇼핑을 굉장히 좋아했나봐요. 뭐 이런 사진도 찍었던데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은 막 그냥 사진 낀 거죠.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돈을 왕창 쓰다가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와, 그때 당시 200억이라는 금액이 당첨이 됐는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돈 쓰다 죽어버렸어. 교통사고로. 그럼 와이프가 좀 슬퍼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싸, 이제 남은 돈은 다 내가 쓰면 되는 거야 자기? 잘 가요 하고 그때부터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남은 돈을 더욱더 열심히 쓰시는 거지. 그러다가 남은 돈을 결국은 다 탕진하고, 보통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그렇다시피 남은 돈은 그냥 다 탕진하고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셨대요. 마치 왜 구운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한순간의 꿈처럼 한 몇 년 동안 200억 쭉 쓰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 여자분의 살아계신 현재 생전의 모습인데요. 이분이 한 아티클에서 나한테 내가 202억 당시에 2억에 당첨된 건 그냥 한순간의 꿈이었다 라고만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제 허탈해 보이지? 그니까 지금은 잘 사는 사람 축이 아니래요. 그냥 rich to poor야. rich to poor. rich to poor라는 거는 원래 부자였다가 이제 다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지. 오히려 남편만 이렇네. 그러니까요. 허탈하겠지. 돈이 문제요, 돈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론 제가 맨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에서 복권이 당첨돼서 잘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권이라는 건 사실 당첨이 돼서 인생이 잘 풀린 사람이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은 오히려 저주에 걸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중산층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와우, good question. 너무 good question. 중산층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middle class, middle class people. middle class people. middle class people. 클래스요? 클래스. 교실 들어가는 클래스 아니라 우리도 야, 너랑 나랑 클래스가 틀려. 이 클래스 있죠. 급이에요, 급. 중산 계급이란 뜻이죠. middle class people. 클래스 차이라고 할 때 그 클래스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클래스 차이가 있는 그 클래스는 교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클래스는 급. 아야, 너랑 나랑 급이 틀리지. 계급이 틀리지. 그 클래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6위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지금 혹시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 혼자만 떠들고 있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요. 여러분 추천하셨어요? 깜빡했죠? 추천하시면 돼요. 깜빡하시면 괜찮아요. 지금 추천하시면 돼요. 지금 추천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구독하셨어요? 안 했죠? 깜빡했죠? 다음에 방송 끝나고 유튜브 가서 보시고 이렇게 화요일날 쇼킹 탑10이 재밌다고 생각되시면 디바제시카 쇼킹 탑10이라고만 누르시면
유튜브에 다 나눴어요. 다음 거 갈게요. 자, 6위를 공개합니다. 6위는요. 칼리 로저스. 그녀는요. 약 28억이 당첨됐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28억이 당첨된 당시 그녀는 2003년 16살짜리 소녀였어요. 정말 어쩌면 우리 방에 16살짜리 소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가 28억에 당첨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26, 36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16살이에요. 아직 돈에 대해서 관념이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28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통장이요. 16살짜리가 통장으로? 집이요. 과자요. 과자. 여행이요. 건물 투자요. 매점 가서 저는 전교생 빵 싸줄래요. 백화점이요. 차요.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28억인데 야 10억만 드려도 부모님 행복하시겠다. 쇼핑이요. 옷이요. 떡볶이요. 그녀는요. 이 28억이나 되는 거를 술 마시고 파티하는데 굉장히 많이 썼다고 그래요. 아까워! 28억어치 술 마시고 노는 거 도대체 얼마나 놀아야 28억어치를 노는 거야? 물론 28억을 가지고 다 술 먹고 놀진 않았겠죠. 얘가요. 무차별하게 돈을 쓰기 시작했대요. 술, 파티, 그리고 16살짜리 소녀가 하고 싶었던 바로 영어로 쓸게요. cosmetic surgery. 나 스펠링 확실하지 않은데 매니저님 이거 맞나? cosmetic surgery가 뭐예요? What is cosmetic surgery? cosmetic surgery. cosmetic surgery 또는 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 정신없이 놀아야죠. 28억어치나 놀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성형수술에 썼다고 해요. 성형수술. 돈을 그냥 줘도 망하네요. 원래 돈이라는 게 법칙이 내가 힘들게 벌지 않은 돈은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게 법칙이잖아요. 코스메틱 서저리에 다 써버렸대요. 물론 집도 몇 개 샀대요. 집 몇 채 사고 호화여행도 좀 다녔대요. 16살짜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영국 언론들은 얘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했어요. 정말 돈방석에 앉은 여자라는 거죠. 본 사진은 아까 그 여자 아니에요. 제가 비슷한 걸 찾아온 거예요. 그냥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돈방석에. 근데 과연 돈방석에 앉은 그 복권이 이 여자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떻게 됐냐?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쓰고 결국 300만 원이 남아버렸대요. 내가 봤을 땐 그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주어지면 돈은 그냥 쓰기만 하는 존재가 돼요. 사실 돈이 1억이 주어져도 1억을 2억으로 부풀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억을 10억으로 부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28억이 주어져도 나는 돈을 불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주어지면 돈은 악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28억 다 써버리고 300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10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했던 남편이 또 너무 아쉬워. 남편이 와이프가 돈이 많고 막 벌써 몇십억이 막 쌓여 있으니까 남편도 나가서 돈을 안 벌어와. 왜? 와이프가 복권된 돈으로 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남편을 얻긴 했는데 돈을 안 벌어와. 애도 안 봐.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게으르고 돈 안 버는 남편. 애는 둘. 돈은 통장 잔고 300. 결국 친정엄마네 집에 가서 지금 얹혀 살고 있대요.
친정엄마네 집에서 직접 쓰레기틀을 버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영국 파파라치 사진에 의해서요. 호화로운 생활 다 끝나고 그냥 게으른 남편과 애 둘과 남아서 친정엄마네 집에서 얹혀 산대요. 근데요, 이게 영국 언론에선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양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당한 놀림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좀 들어도 이제 10년 후면 26밖에 안 됐는데 엄마랑 사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는 상당한 놀림감이에요. 와, 300만 원이면 커피 1000잔 팔아야 돼요. 게으르고. 오케이. 와, 28억이면 정말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쵸?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녀는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5위를 공개할게요. 추천! 그러신데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간혹 추천하시는 걸 깜빡하시더라고. 시카님 같으면 280억은 되었을 것 같아. 저는요, 만약에 저한테 복권이 당첨된다. 그럼 저는 근데요, 전 복권 안 사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복권에 당첨되는 거는 너가 너의 그 불운을 초래한다고 믿었어요. 왜냐면, 나한테 지금요, 만약에 나한테 여러분이 공짜로 10억을 줘요. 나 10억을 관리할 능력 없는 여자예요. 난 10억을 벌어본 적도 없고, 10억을 목표로 해본 적도 없어서, 나는 쉽게 그 돈을 관리 못해요. 언니, 게으르다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으르는 거는 lazy예요. lazy. 하여튼 그래서 저는 복권에 당첨되는 건 아예 꿈도 안 꾸고 있다는 사실. 근데 만약에 당첨되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10억짜리가 있잖아? 그러면은 5억. 자, 10억이 당첨됐어요. 5억을 잘라. 그래서 이 돈은 묶어놓고 보험이나 어디로 묶어놓고 이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나이 들어서 써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5억 중에서 2억 정도만 빼서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 아파트는 살 수 없을 거니까 2억 정도 대출을 받는데 대출 이자가 또 있겠지. 그래도 내가 이 대출에 갚아야 되나? 나 지금 너무 진지하니? 요새 제로금리잖아요. 그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일단 집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왜 대출 껴서 사요? 나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빚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거든요. 일부러 빚을 만드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그 빚을 갚으려고 마음이 마으면 사람이 열심히 일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요. 10억이 당첨되면요, 이제 일 안 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빚을 지는 거예요.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하려고.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하에. 나머지 5억은 어차피 묶여있으니까. 됐고요. 어차피 저한테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5위 당신께 소개합니다. 미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윌리엄 포스트라는 사람인데요. 무려 160억이나 당첨됐어요. 그것도 1988년에요. 1988년에 160억이면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대박의 가치야. 올림픽이 열렸을 때니까. 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 새우깡 얼마였니? 기마 안녕. 기마 별풍선 100개 고마워요. 기마야 어서와. 진짜 야, 우리 1988년에 새우깡 얼마였어? 100원이지. 그러니까 새우깡이 100원 할 때, 지금 새우깡 1000원이야. 100원 할 때 160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 역사상에서도 아마 그때 당시에 최고의 복권의 가격을 아마 그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기네스북까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높은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복권 당첨액을 받기도 전에
이미 5억을 씀. 그러니까 이분이 소비 패턴이 어마어마하셨나봐요. 복권 당첨액을 현금화하기 전부터 이미 5억은 이미 썼어. 어디에 썼냐? 레스토랑을 사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한 대 사셨어요. 돈을 아직 받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미 레스토랑 하나 구매하고 비행기 하나 사는데 5억을 이미 날렸어. 클라스 있죠? 클라스 오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그의 불운이 시작됩니다. 이게 전 미에서 당시 1988년에 이 사람이 그 복권에 당첨된 게 쫙 퍼지고 나서 미국 전역에서 이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람은 다 몰려든 거예요. 돈 좀 빌려줘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네? 아, 제발요, 윌리엄님. 돈 좀 빌려줘요. 나 너무 힘들어요. 금방 갚을게요. 당신 어차피 돈 많잖아요. 에? 진짜 막 다 말 물려들었대요. 돈 빌려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제대로 달려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 그런데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당시에 여자친구가 이 남자가 지금 160억이나 받은 거야? 안 되겠다 하더니 소송을 걸었어요. 무슨 소송? 이 사람이 복권 당첨되기 전에 당첨되면 저한테 일부를 준다고 했었어요. 왜 나 안 주는 거예요? 당첨됐으니까 나 빨리 내놔야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소송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뺏겨요. 160억이 3분의 1이면은 한 50억, 52억, 53억 정도 되겠죠? 53억을 자신의 가족도 아니라 여친한테 뺏겨요. 그냥 여친이 53억 훌렁 가지고 날라요. 미치겠죠. 자, 아니 부인도 아닌데 미국 법이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증거주의잖아요, 미국은. 뭔가 이 남자가 뭐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뭐 구두는 아닐 거고 뭔가 증거 자료로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겠다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지분이 있다면서 소송으로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불행은 이제부터 더 심해져요. 자신의 친남동생이요. 영어로 쓸게요. He hired a hitman. He hired a hitman. 무슨 말이죠? hitman이 뭐예요? 옛날에 hitman이란 영화 보셨어요? 사람들 살인하고 다니는 사람이 hitman이에요. He hired a hitman. 옛날에 hitman이란 영화 기억하시면 그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받고 사람 죽이러 다니는 청부업자예요. 청부업자. 자신의 친남동생이 he hired a hitman이에요. 왜 hitman을 했을까요? 영어로 쓸 테니까 알아들어 보세요. In an attempt to inherit the money. 이러려고. 뻔한 거 아니겠어? 이러려고. 영어로 쓰니까 좋아요. 아, 그래요? 이해해보세요. 자, in an attempt to. 요게 되게 영어에 자주 많이 나와요. 우리는요, 나 영어에 대한 거 잠깐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뭐뭐 하기 위해서를 다 투부정사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죠? 뭐뭐 하기 위해서를 꼭 투부정사로 하지 않더라도 in an attempt to, 그럼 무엇을 시도하려고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쓰면 여러분의 영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져요. 그래서 in an attempt to, 그럼 뭐뭐에 시도하기 위해서. 뭘 시도하기 위해서요? 돈을, 유산 상속을 받으려는 시도로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거죠. 한번 외워보실래요? 이 문장. He hired a hitman in an attempt to inherit the money. 자, 그러면 여기서 inherit은 무슨 뜻일까요? 물려. 그러니까 유산 물려받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